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MB를 정경심과 동일시하는 국민이다.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예요. 자, 이걸 보면서 자, 여러분, 욕하는 건 쉬워요. 문재인 욕하는 건 쉬워요. 근데 문재인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술수, 어떤 수완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재인 씨가 며칠 전에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 청원에 답변하는 그 형식을 통해 가지고 뭐라 했느냐,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청원에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찬성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언론이 전부 다 뭐라고 했냐,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될 것 같다, 나올 것 같다, 나오실 것 같다, 긍정 검토하고 있다. 제가 정경심이가 양심수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방송한 적이 있죠. 그대로 맞을 거예요. 이건 김경수, 정경심, 이석기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하기 위한 성동격서인가요? 성동격서. 참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거야. 욕하면 안 돼. 이건 전형적인 성동격서. 실제로는 김경수, 정경심, 이석기를 사면하기 위해서 이명박을 띄워본 거예요.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누구도 사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명박까지 포함해가지고. 아니, 언제는 이명박 사면을 찬성하는 여론이 많다며. 근데 왜 이명박, 김경수, 정경심, 이석기 사면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왜 없어? 앞으로 일주일 남았는데. 그러면서 누구도 사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처음부터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사면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선처를 베풀려고 한 게 아니라, 관용을 베풀려고 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워낙 나쁘니까 감옥에서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은 서울 삼성병원에 에서 계신다 하더라도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책임을 다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한 거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 자체를 사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아니라 김경수, 정경심, 이석기에 대해서 사면 복권, 특별 사면을 해야 되겠는데 이 명분용으로 이명박을 끼워 넣기 한 거라는 거예요. 명확한 증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이재용이가 68.8%야. 이재용이가? 그러니까 특별 사면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68.3%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이 40.4예요. 찬성이. 반대가 51.7이고. 반대가 분명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그 사면을 찬성하는 여론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무려 40.4%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김경수는 28.8이야. 찬성이. 정경심이는 30.5야. 자, 여론조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김경수하고 정경심이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풀어주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명박까지 껴가지고 특별 사면 못하겠다고 다 그냥 없는 걸로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일국의 대통령인데 이 사면 문제를 김경수가 뭐예요? 드루킹이 아니야, 드루킹. 정경심이가 뭐냐고 대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일시해가지고 사면을 허니마니? 아니,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김경수하고 정경심이가 찬성이 많이 안 나오고 이명박 대통령이 무려 40.4%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면 끝나는 거야. 양심적이라면. 처음에 사면을 하겠다는 그 동기가 순수했다면.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고 나머지 김경수, 정경심 붙잡아 두면 되는 거야. 네? 참.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참 너무 불쌍해요. 정말 대통령하고서 완전히 파렴치범으로 몰려가지고 너무 엄청난 정치 보복을 받고 있어요.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1941년생인가요? 1941년생.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부터 동정을 받지 못해. 좌파는 노무현의 자살을 몰고 온 장본인이다. 좌파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풀어줄 수가 없어. 좌파 눈치 보느냐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근혜 아미 쪽에서는 이명박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탄핵의 배우다. 왕초가 이명박이다. 고생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참. 이런 걸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 돼. 네. 그냥 서울시장에서 끝냈으면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 거라고.
참 이런 걸 보면 인생 무상, 정치 무상입니다. 권력 무상이고. 인간은 정말로 누구나 관뚜껑을 닫을 때까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참 이런 걸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복부암에 걸려가지고 암 수술을 해야 한다는 보도가 오늘 새벽에 나오네요. 복부암, 파킨슨병. 네? 푸틴 대통령이 1942년생입니다. 1952년생. 우리 나이로, 인수위원의 나이로 70살이에요. 1952년생. 근데 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이 된 게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8살이 됐어요. 48살. 그럼 22년 러시아라고 하는 그 정말 엄청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인간은 누구나 관뚜껑을 닫을 때까지 쉽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재인이가 지금 이명박까지 사면을 하지 않겠다라고 청와대에서 흘리는 걸 보면 갑자기 사면을 할 가능성도 있다. 4명 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명박만 빼고 김경수, 정경심, 이석기 3사람만 특별 사면하고 나올 가능성도 나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사면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겠다.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넘기면 윤석열은 완전히 그야말로 덤태기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명박은 국민들이 사면에 반대한다고 아예 그냥 낙인을 찍어버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사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정말로 여기에 신의 한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에. 자,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6번째, 김의겸이 한덕수 혼내는 윤석열 세상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윤창중 칼럼사장 TV, 윤칼세 TV를 시청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얻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중간중간 나오는 거. 그로 인해서 참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어떤 교훈을 얻는 거, 또 위로를 받는 거, 이게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일부러 연출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참 개탄을 했어요. 야, 정말 웃기는 세상이 되고 있구나. 네? 단적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말 정체불명의 네? 그야말로 공정상식 실용이라고 하는 참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정권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망신을 당하는구나. 명생이 국무총리 후보자야, 한덕수가. 그런데 김의겸이가 나와가지고
한덕수를 완전히 개떡으로 만들어버리더라. 한덕수를. 자, 김의겸이가 한덕수를 난도질하는 세상이 됐구나. 이거 정말 웃어야 되는지 한탄을 해야 되는지. 네? 김의겸이가 누구예요? 청와대 대변인, 네? 하면서 관사에 들어가가지고 지 살던 집 팔아가지고 국민은행한테 융자 받아서 흑석동에다가 상가 건물 사가지고 떼돈 벌은 자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봐줘가지고 비례대표 금배지 달고서 지금 떠들어대는 건데. 참, 네? 이 좌파의 의리라는 거 제가 울부짖고 있지만 어제 뜩 나와가지고 그토록 파렴치한 인물, 지금 감옥 가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어떻게 20매덕을 융자받았냐 이거야. 이거 감옥 가야 되거든. 근데 그런 인물이 어제 나와가지고 윤석열을 작사를 내는 거야. 근데 한덕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통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한덕수 자체를 그래 윤석열 잘 되려면 한덕수 국무총리 해야 하니까 그냥 밀어주자, 이런 개같은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 진짜 개같은 소리야. 응? 1970년에 박정희 정권 때 행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52년 동안, 2022년이죠. 무려 52년 동안 승승장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5년이 펴, 5년이. 5년 동안 관직물을 안 먹었어. 그러니까 한국무역협회 회장도 이걸 반관반민을 한다면 딱 5년 동안 정부 관리 또는 뭐 반공무원 생활을 안 한 거야. 딱 5년.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인데 그 5년 동안 뭘 했느냐. 김앤장에 가서 19억, 20억을 받았어. 20억을, 고문료를. 그 전에 한국무역협회장으로 하면서 23억을 벌었어. 재산이 84억이야. 그 중에 현찰이 52억이야. 그중 43억이 한국무역협회 회장하고 김앤장 고문할 때 받은 돈이야. 이게 설명이 안 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를 국무총리로 내세운 것은 이건 좌파들한테 그냥 정권 잡수쇼라고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네?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한덕수하고 지금 19명의 내각 장관들 면면을 보면 솔직히 문재인 정권 5년보다도 그 문재인 정권의 그 가증스러움, 그 위선, 거짓말, 유체 이탈 화법, 그 지긋지긋한 문재인 정권보다도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 자유 우파로서 말해
더 구역질이나. 어제 한덕수가 TV에 나온 걸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에? 그런데 김의겸이가 누구냐? 어제 정말 한덕수 잘 조지더만. 한덕수가 나는 전관예우 한 일이 없다. 내가 김앤장 고문하면서 내가 데리고 있던 같이 있었던 직원들한테 전화 한 통화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김의겸이가 뭐라고 얘기하냐. 한덕수 당신하고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데 제발 전화 좀 통화하자고 18번 전화와 문자가 왔다는 거야. 와. 이게 한덕수야, 이게. 김의겸이가 완전히 자기를 잡을 것 같으니까. 김의겸의 실력을 알거든.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기자가 김의겸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손석희. 조선일보 최보식이. 조선일보 칼럼 썼던 윤평중. 이 자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정유라, 스포츠 마사지 센터 이렇게 모함하고 누명 세워가지고 만든 게 탄핵이거든. 김의겸이, 이진동, 손석희, 최보식이, 윤평중. 네? 이른바 프랑스 혁명 루이 16세 부인 왕비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 앙투아네트. 그걸 박근혜 대통령 만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볼셰비키 공산혁명 때의 마지막 짜르의 수도 승인 라스푸틴 그 요승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최순실을 요승으로 만들어가지고 탄핵 만드는 거 아니야. 이게 김의겸이 아니야. 기가 막힌 걸 봐. 기가 막힌 걸. 네? 한덕수가 김의겸한테 전화 문자를 제발 통화 좀 하게 해달라고 18번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못하지.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인가, 민낯. 정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한민국은 아직도 도덕성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도덕성이 없는 거야. 대통령 자체가 이른바 본부장. 부인 김건희 여사의 그 엄청난 과거. 입에 담을 수 없는 과거. 국무총리 한덕수. 네? 사회부총리 김인철이.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이. 뭘로 얘기할 거예요? 뭘로? 네? 김의겸이가 이랬어요. 20억 넘게 돈을 받으면서 적십자 회비 낸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무총리가 이 완전히 파렴치한 흑석 김의겸한테 이런 수모를 당한다? 정말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정말.
여러분, 김종필 총재가 국무총리 2번 할 때 김대중 정권 때 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김종필 총재의 어떤 그 군사혁명에 참여하고 또 정치적으로 회절한 거, 이런 문제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을 그때 했지만 이런 인격적 모독은 없었어요. 이건 완전히 김의겸이가 이 한덕수를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도 끔찍한 인격적인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덕수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살지 않아. 뭘 그렇게 살지 않은 거야. 그렇게 살았다는 물증이 있잖아, 물증이. 이른바 대한민국이 박정희 시대가 들어오면서의 본격적인 산업화, 나라 같은 나라가 세워지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급격하게, 아주 급하게 성장해 오면서 그 누적돼 온 그 병폐가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권력 만능주의, 처세주의, 기회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 해바라기 근성, 항상 권력만 따라다니는 그 해바라기 근성, 그걸 다 모은 게 누구냐? 나는 한덕수라고 봐요. 이건 인간 백화점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뭐냐? 한덕수가 수박보수야. 수박보수들의 민낯이 한덕수야, 사실은. 자, 이걸 바로잡는 세상이 와야 한다는 거지. 이걸 바로잡는 세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권력 만능주의, 처세주의, 물질 만능주의, 해바라기 근성, 이게 조선일보하고 수박보수야.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지조와 절개가 없는 거야. 처음 칼럼 시작할 때,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조선일보에서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지금 한덕수가 문제가 되는 게 노무현 정권 말에 국무총리 할 때 인사청문회에서 다 나온 거라 이거야. 그러면 그것을 다시 지금 재탕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아니냐라고 그런 기사를 조선일보가 쓰고 있더라고. 이야, 정말 조선일보 요즘 보면요, 정말 앙증맞은 신문이야. 윤석열을 옹호해주기 위해서 온갖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이야, 정말 나 이걸 보면서 조선일보가 정말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것을 했구나 하는 걸 내가 그대로 떠올려. 전두환 정권 때 조선일보가 했던 것을 떠올려. 이게 노무현 정권 때의 국무총리로 통과됐으니 지금도 통과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말이죠, 한덕수 인준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46%가 나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인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 나머지 54%가 반대. 반대한다, 모른다.